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무로 배우는 유니티 3D 활용 시간입니다. 우리 유니티 3D 기초 강의 듣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안 듣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기초 강의는 제가 이제 유니티 사용하면서 꼭 필요한 기능들 를 좀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기초 시간에 배운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또 다른 이제 유니티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다 기초 강의에서 다 배우기는 조금 힘들어서 주요 기능만 이제 기초 강의에서 이제 보여드렸었고 이제 활용 시간에는요 뭔가 우리가 프로젝트를 실제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기능들, 유니티 기능들 또 만들어 보고 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자, 오늘 활용 첫 번째 시간인데요. 회원 관리 시스템 만들기라고 회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네, 뭔가 되게 거창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단원에서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기능을 넣어서 어떤 UI로 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건지를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설계하는 방법 일단 오늘 좀 찬찬히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설계하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갈 거고요. 이 다음 이제 또 그 다음 콘텐츠 만들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진 않을 거지만 모든 콘텐츠가 이 설계하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시간에 잘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대부분 이제 유니티 뭐 책을 사시거나 다른 강의를 이제 보시면 주로 게임을 많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성 예제로 게임을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제로. 저는 이제 게임보다는 기타 포터블 콘텐츠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회원 관리 시스템 만들 건데요. 그냥 로컬에서 XML 문서를 불러와서 XML을 파싱해서 데이터를 띄우고 수정하고 뭐 삭제하고 신규 추가하고 하는 XML 문서 연동해서 다루는 방식을 주 목표로 하고요. 이제 기타 회원 관리 시스템에 걸맞게 UI도 좀 만들어 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설계하기 부분입니다. 우리가 콘텐츠 만들기 전에 이 설계하기 과정을 반드시 거쳐줘야 되거든요. 만들다 보면 뭐 그 기능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설계 단계를 거쳤다면은 그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미리 인지를 하고 그 기능을 넣기 위해서 필요한 기타 부가적인 작업들 미리 선행되어야 될 작업들이 다 차례대로 이제 이게 진행이 돼야 효율적인 이제 개발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설계하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돼서 이제 좀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해야 된다거나 일이 좀 꼬여가지고 다시 뭐 제작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하기 단계를 꼭 거쳐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우리 회원 관리 시스템 만들 건데요. 그럼 어떤 기능을 넣어야 될까요? 회원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 이 회원 관리라는 거는 개인정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리자 아이디 비번을 알고 있는 사람만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에서 관리자 로그인 할 수 있는 페이지를 어떻게 좀 만들어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기존에 XML 데이터에 있던 그 회원 정보 기록되어 있는 정보들을 일단 화면에 뿌려줘야겠죠. 뿌려주고 뭐 이렇게 회원 번호를 누르면
뭐 팝업이 떠서 디테일한 회원 정보를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정보를 수정해서 저장하거나 아니면 그 회원 자체를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메인 화면에서 리스트업 되어 있는 메인 화면에서 신규 회원을 추가한다거나 그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충 생각했을 때요. 그렇다면 대략 어떤 작업이 우리가 어떤 쪽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까요? 일단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관리자께 맞는지 그리고 관리자 아이디가 여러 개 또 있을 수 있죠. 관리자 아이디에 그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매칭이 일치하는지 그 해서 만약에 일치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가고요. 그 로그인이 됐다는 뜻이겠죠.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뭐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해 주세요 같은 그런 팝업 창이 뜨도록 그런 거 좀 만들어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그인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 XML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리스트업해서 화면에 뿌려줘야 되는데 그 방법 특정 위치에 있는 XML 파일을 가지고 와서 파싱해서 데이터를 뿌려주는 방법 그 방법을 일단 제일 우선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XML에 연결하기까지 했으면 기타 수정 삭제 뭐 이런 기능들 역으로 XML에서 처음에는 데이터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수정과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우리가 유니티에서 XML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뭔가 변화를 준 다음에 저장까지 완료해서 그 다음번에 리스트업 페이지를 열었을 때 갱신된 자료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XML을 리셋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기능들 그래서 그런 대충 보면 이런 기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략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대충 순서대로 좀 그려보죠. 이렇게 사실은 아까 앞 페이지처럼 그렇게 텍스트를 먼저 쓰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이 순서도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큼직하게 순서도를 그려놓은 다음에 그 페이지에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이거는 제가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여러분 그냥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그냥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도 형태로. 그래서 처음에 메인 화면에서는 로그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고 팝업창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아이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경고 팝업창 뜨는 거. 그 다음에 로그인하고 들어왔을 때 회원 목록이 일단 뜨고, 그 안에서 신규 등록할 수 있어야 되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회원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그 리스트업 되어 있는 회원 목록을 클릭을 했을 때 페이지 전환이 아니라 저는 그냥 그 페이지 안에서 팝업창으로 그 회원 정보가 뜨도록 혹은 신규 등록을 눌렀을 때 팝업창이 떠서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신규 등록, 정보 수정 삭제 기능에 팝업창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모든 데이터가 팝업창으로 연결돼서 보여진다는 거, 그 정도로 이제 대충 감을 잡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좀 큰 골조를 좀 짜봤으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각 화면의 UI를 좀 어떻게 구성할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메인 화면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 좀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 좀 머릿속으로 좀 상상해 보셨죠? 대충 이런 화면이 되겠죠? 뭐 회원 관리 프로그램 뭐 이게 타이틀이 좀 들어갈 거고요. 예를 들어 뭐 무슨 피트니스 센터라고 하면 뭐 ABC 피트니스 센터 이런 식으로 그 업체 이름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갈 거고 그 밑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할 수 있는 이거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텍스트 필드, 입력 텍스트 필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입력할 수 있는. 앞에 아이디 비밀번호는 뭐 이미지로 넣으셔도, 디자인해서 이미지로 넣으셔도 되고 그냥 일반 텍스트로 넣으셔도 되고요. 어드민 그 이제 아이디 입력하는 부분은 입력 텍스트 필드고요. 그 밑에 비밀번호도 입력 텍스트 필드는 맞는데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점점점 나오는 형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 입력하는 형태의 입력 텍스트 필드를 이제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밑에 뭐가 필요하죠? 아이디 비밀번호 다 입력한 후에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버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뭔가 아이디 비밀번호가 판단이 돼서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로그인 안 된다고 파워창을 띄우거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일단 메인 화면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팝업창을 이렇게 간단하게 뭐 그냥 확인하세요 라고만 알려주면 되니까 뭐 취소 닫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닫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서버로 들어오면요, 이렇게 뭐 회원 목록이 이렇게 좀 뜨고요, 리스트업이 되겠죠. 기존에 XML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뜰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이제 뭐 버튼 누르면 파워창이 뜨게 연결시키고, 회원 목록도 마찬가지로 회원 이름 누르면 목록 이제 그 정보 나오는 파워창 뜨게 그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등록 누르거나 기존 회원 목록에서 이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파워창이 뜨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적을 수 있게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쪽은 일반 텍스트고 여기 빈칸은 뭐죠? 입력 텍스트 필드가 돼야겠죠. 이게 셋 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름이나 주소는 이제 뭐 외국인이나 뭐 영문으로 써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숫자랑 이거 그 기호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되죠. 이렇게 뭐 010하고 이렇게 끊는 그 이렇게 010 다시 이렇게 하는. 그래서 뭐 이런 텍스트 필드 같은 경우는 숫자와 그 기호만 쓸 수 있도록 뭐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작업할 때 한번 알맞게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취소, 그냥 내가 방금 했던 이 작업을 취소하고 창 닫을 거면은 취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해놓은 작업을 여기까지 저장할 거면 저장 누르고, 아니면 지금 여기는 신규 등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기존 회원 정보를 눌렀을 때 이 회원을 삭제할 건지, 그래서 이렇게 회원 삭제 누르면 이 회원이 삭제되고, 그런 이제 버튼들이 여기 좀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 줘야 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신규 등록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이 작업이 여기서만 수정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수정 작업 후 저장을 눌렀을 때 XML 데이터도 함께 이렇게 업로드가 돼야 됩니다. 다시 수정이 돼야 돼요. 여기서만 수정한다고 해서 XML까지 수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두 단계로 해줘야 되는 거죠. 화면에서 보여지는 데이터를 일단 수정한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화면에 적혀 있는 그 데이터대로 XML에도 그 값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야 XML을 리로드를 했을 때 다시 그 최신의 정보로 이제 떠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좀 생각해서 우리가 이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XML 파일 작성하는 방법 간단하게 또 한번 그걸 알아야 이제 이 XML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 파일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ML 파일 만드는 방법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주시고요. 파일 누르시면 새로 만들기 있어요. 그래서 파일 세 번째 누르시면요. 여기 이제 많이 쓰이는 파일들이 쭉 나오는데
다섯 번째 보시면 XML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실게요. 열기. 그러면 자 이렇게 위에 뭐라고 첫 줄에 하나 뜨죠. 뭐 이제 이거는 뭐 버전, 그다음에 인코딩, 뭐 UTF 파일로 인코딩 돼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XML 이제 문서를 대충 만들어 볼 건데, 특별히 정해져 있는 그 뭔가 그런 우리 HTML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꼭 뭐 HTML 괄호 열고 HTML로 시작해야 되고 뭐 헤드, 바디 뭐 이런 식으로 계층이 다 좀 정해져 있죠? 키워드가. 근데 XML은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정해져 있진 않고요. 다만 열고 닫고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루트 이렇게 하면은 뾰족가로 열고 루트라고 쓰고 뾰족가를 닫으면 자동으로 닫힘 이 코드가 써집니다. 닫힘 코드는요. 이 루트랑 똑같이 쓰되 루트 앞에 그 슬래시가 하나 붙어요. 그러면은 루트를 열고 닫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 안에 루트라는 이 키워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하면 됩니다. 뭐 저는 루트로 이제 방금 쓰긴 했는데 뭐 우리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니까 멤버라고 뭐 좀 써볼까요? 아, 이 멤버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중간에 쓰죠. 그냥 처음 시작은 루트라고 쓸게요. 저는 하고 이제 여기서 이 루트 안에 회원을 이제 구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원당 우리 그 한 회원당 어떤 정보가 들어가죠? 회원 한 명의 데이터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 세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원 한 명의 데이터가 네임하고요. 주소, 전화번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게 여러분 이게 한 묶음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예요. 첫 번째 사람, 다음에 5명만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를 1, 2, 3 이렇게 붙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붙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유니티에서 이 XML 데이터에 접근해서 이 멤버 값을 약간 우리 뭐라 해야 되죠? 리스트나 딕셔너리처럼 그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 이 XML에 멤버의 0번째, 멤버의 1번째, 멤버 2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1 이런 식으로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다 따로 접근을 해줘야 돼서 이름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서 이렇게 같은 이 한 묶음으로 계속 쭉 작성을 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신규 등록할 때도 이 묶음으로 작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묶음으로 하나 해주고 다음에 이름을 뭐 아무거나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교환에 있는 거 잠시만 같이 띄워드릴게요. 자 이대로 우리 뭐 대충 좀 써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씩 뭐 제가 파일 올려드려도 되긴 하는데 어떻게 입력하는지 이거 감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 좀 입력해보죠. 주소랑 이름 같은 거 뭐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됩니다. 뭐 엄마 집, 뭐 친척집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이 주소는 뭐 아무거나 제가 지도에서 보고 썼어요. 자, 네 번째 사람. 자, 마지막 고양이.
초당 순두부가 참 맛있다고 하는데 먹어보고 싶네요. 그 마음으로 초당동을 골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멤버당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회원을 삭제할 거다. 그러면 뭐 어떻게 삭제되죠? 얘가 이렇게 통째로 삭제되게 되는 겁니다. 멤버 중에 5번째 있는 멤버를 통째로 이제 삭제를 하는 거죠. 얘 삭제하면은 이런 식으로 통째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를 수정을 하면 이제 수정된 데이터가 여기 반영이 되겠죠. 그 과정까지 완벽하게 해야 우리가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만 고치면 안 되고 이 XML에도 최종 데이터를 반영을 해줘야 회원관리 프로그램에서도 다시 리로드 됐을 때 최신 정보가 보이게끔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총 어떻게 보면 3단계로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일단 수정하고요. 그리고 XML을 수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까 서브 화면에 여기 서브 화면 보이시죠? 여기 서브 화면에 여기 리스트 여기를 다시 리로드를 해줘야 되겠죠. 방금 여기 고양이를 이렇게 지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서 고양이를 삭제하고 XML까지 이렇게 삭제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 목록을 다시 XML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서 리로드를 해줘야 이 고양이가 빠지고 안 나오겠죠. 화면에. 그것까지 총 이거를 반영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총 3단계의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반영한 다음에 XML에 반영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다시 XML을 불러와서 뿌려주는 것까지가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XML 데이터를 접근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머리에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이거 그냥 파일 여러 가지 생성해 가지고 작성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파일을 어느 곳에다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냐? 이게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XML 파일을 뭐 D 드라이브에 어떤 D 드라이브에 뭐 유니티라는 폴더 안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빌드를 해가지고 그 스탠드얼론 형태로 된 그 빌드 파일을 다른 PC에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했더니 XML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프로그램에는 D 드라이브에 유니티라는 폴더 안에 있는 이 XML 파일을 로드하라고 프로그램에 써놨는데 물론 내 컴퓨터에서 내가 작업한 컴퓨터에서는 잘 실행되겠죠. 왜냐면 D 드라이브에 유니티 폴더 안에 그 XML 파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PC에서 얘를 실행한다고 하면 D 드라이브의 유니티 폴더 안에 XML 파일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XML 파일이랑 그 빌드한 파일을 다 두 개를 가져가서 실행할 컴퓨터에서 이제 D 드라이브에 유니티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XML 파일을 넣고 그다음에 그 유니티 빌드해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물론 정상 작동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의 위험성이 좀 있는 게요. 모든 PC가 뭐 파티션이 다 나눠져 있진 않잖아요. 간혹 이제 사실 대부분의 전시관 이런 뭐 그런 데서 쓰는 PC가 C 드라이브만 있습니다. 얘를 굳이 신경 써서 D 드라이브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만들지 않는 이상 사실 C 드라이브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그리고 우리 집에서 쓰는 PC 같은 경우는
C, D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파티션이 좀 있죠. 파티션이 많이 나눠져 있죠. 다들 개인적인 파일을 많이 저장하기도 하고 저장 공간이 크기 때문에 파티션을 많이 나눠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업할 때 막 무슨 F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놨는데 막상 여기 다른 PC에서 실행하려고 보니까 거기 F 드라이브가 없어요. 뭐 그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를 좀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파일을 유니티에 포함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니티로 다시 돌아가 보실게요. 자, 유니티 다들 켜셨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일을 유니티 빌드 할 때 포함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따로 이 파일을 챙겨갈 필요도 없고 뭐 막 파티션 문제가 생길 일도 없겠죠. 여기다 포함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폴더에나 넣으면 안 되고요. 자, 어셋 폴더 안에서 폴더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름을 리소스라고, 자 보세요. 리소스에다가 뒤에 S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폴더명 규칙 아시죠? 첫 글자 대문자로 마지막에 S 붙여주는 거. 리소스라는 폴더명을 만들고 마지막에 S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폴더 안에 넣어놓으면 유니티가 빌드 될 때 이 리소스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함께 묶어서 빌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이 파일을 따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이 유니티 빌드 파일만 있으면 그 안에 파일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금 만든, 자 여기 리소스 폴더 만들었고 방금 작성한 XML 파일을 여기 리소스 폴더 안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갈게요. 자, 저장 컨트롤 S 누르시면요 이렇게 창 뜨죠.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지금 이 폴더가 바로 떴는데 혹시 다른 폴더가 뜨시는 분들은 방금 우리 생성한 그 유니티 파일 그 프로젝트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어셋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방금 만든 리소스 폴더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름 원하시는 이름으로 저는 뭐 멤버 리스트 뭐 이렇게 멤버 리스트.xml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가시면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 안에 우리가 방금 저장한 XML 파일 들어가 있고 이렇게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소스 폴더 안에 파일을 넣어 주시면요. 유니티 빌드 할 때 그 파일을 같이 이렇게 패키징 돼서 한 번에 이제 실행할 수 있다는 거, 누락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오늘 좀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계하고요. XML 문서 작성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설계는요.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에 진짜 꼭 거쳐야 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진행할 때 설계자, 디자이너, 개발자 이렇게 세 분야가 붙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이제 제 경험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문과, 이과 이런 말 하죠.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설계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개발자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랑 생각이 안 맞아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 문과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과 이과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의견을 잘 콜라보를 시켜서 최상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각자의 분야에서의 생각을 공유를 하고 완벽한 설계안을 뽑아낸 후에 작업을 들어가면 설계자도 편하고요. 디자이너도 편하고 개발자도 편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제가 개발자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발자가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편해야 이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나한테 유리한 대로 주장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나의 생각을 충분히 공유를 해야 돼요. 그들과. 그리고 나서 최적의 어떤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계안을 대충 짜면서 그들한테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도 좀 정리해서 글로 써야 되고요. 아까 순서도나 뭐 UI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설계자나 디자이너도 충분히 이제 나의 생각을 이해하고 이 프로젝트의 어떤 방향성을 서로 이제 이렇게 맞춰가면서 완벽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어떤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하기는 제가 새 예제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설계하기도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뭐 XML 작성하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었죠. 시작과 끝이 열고 닫고가 그게 키워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 노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아까 키워드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그 이름이 맞아야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XML 작성하는 거는 문제 없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리소스 유니티 어셋 폴더 안에 리소스 안에 저장을 해야 빌드 했을 때 같이 딸려간다는 거.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어렵진 않고 가벼운 내용이었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메인 페이지부터 서서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